네, 야구 이야기 나눠보는 화요일 거인 사생 코너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MBC 염종석 야구 해설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감독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지난주 키움 두산과 경기에서 3승 3패 5할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전에서 2패를 떠안으면서 루징 시리즈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두산전에서 이제 두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부진을 끊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 경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아쉽죠, 그죠? 실점을 많이 하면서 이제 패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3승 3패 중에 투수들이 실점을 많이 한 10실점 두 자릿수 실점과 9점 그리고 실점하면서 게임 3패를 당했는데 결국에는 선발 투수들이 못 버텨주면서 지금 게임을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타선이 우리가 지금 팀을 끌고 있다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선 좋은데 투수들이 선발이 경기 초반에 무너져 버리면은 이 타자들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지난주 3승 3패는 결국 선발들이 좀 이렇게 버텨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또 이 하위권 팀들이지 않습니까? 9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팀들한테 3승 3패를 했다는 건 상당히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예, 아쉬운 한 주였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기대하면서도 걱정했던 감보아 선수가 지난주 화요일, 일요일 두 번 등판하면서 2승을 수확했습니다. 투구전에 허리를 숙이는 인사 루틴도 완전히 버렸고 그리고 우타자 상대가 약점으로 꼽혔는데 우타자도 잘 잡더라고요. 감보아 선수 어째 보셨습니까? 최고 시속이 157km까지 나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한국 KBO 리그에서 첫 등판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사하는 어떤 루틴법 때문에 참 어이없이 홈스테이까지 허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 야구에 대해서 이제 미국 야구 훨씬 우위에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약점으로 꼽히고 한국의 이제 투수 코치는 전력 분석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걸 며칠 만에 딱 고쳐서 본인의 어떤 루틴은 사실 고치기 힘든 건데 잘 고쳐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그 두 경기 거기서 아주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한 주였다고 보고요. 감보아 선수가 KBO 리그 무대 입성하기 전부터 이제 얘기했던 롯데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바이어블러 구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되찾은 한 주였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감보아 선수의 선전은 참 반가웠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는데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투수가 좀 아쉬웠고 박세영 선수와 데이비슨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말 좋았거든요. 피칭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좀 빠르게 승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풀카운트도 많아지고 볼넷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점도 많아지고 또 이닝 히터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초반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지 짚어주시면요. 초반에는 변화구, 직구할 것 없이 제구력이라든지 볼의 위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 9경기 8승 1패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구위였는데 최근에 이제 4경기 3패거든요. 여기는 지금 볼넷도 그렇고 안타 특히 이제 이루타 장타가 좀 많은 편인데 결국 구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타격이든 투수든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 기복이 조금 이렇게 좀 약해야 되는데 이 기복이 조금 심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세영 선수가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본인의 어떤 투구 리듬이라든지 위력을 찾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박세영 선수가 좀 많은 어떤 투구 개수를 요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피로도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피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 수요일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6회 초 박세웅 선수가 연속 볼넷으로 1사 1, 2루를 허용했거든요. 5회에 이미 투구수 98개를 기록했었고 힘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6회에서 아니면 최소한 첫 타자를 잡고 난 뒤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결국엔 박세웅의 뒤를 이어서 마운드에 오른 김진욱 선수가 3점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가 완전히 넘어갔는데 요 수요일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죠. 투수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참 힘든 건데. 네. 근데 98개의 5회가 끝났으면은 사실 그 경기도 썩 좋은 어떤 투구 내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4개까지 투구수를 기록했는데 KBO 리그도 사실 100개에서 106개 안쪽으로 투수를 좀 끊어주는 편이거든요. 네네. 1년에 몇 번 없는 어떤 KBO 리그 2개수인데 박세웅 선수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5회 끝났을 때 98개는 2개수도 많고 내용도 좋지 못했다 생각이 들면은 5회 끝나고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 정말 뭐 투수 코치들도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은데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전화 연결이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한번 다시 연결을 해봤습니다.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박세웅 선수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투구수가 114개였고 이게 올해 한 경기 최다 투구수였는데 이렇게 토종 투수 가운데 109 넘게 던지는 투수는 박세웅 선수가 유일했고 이런 부분이 경기 내용이 조금씩 나빠지고 피로도도 쌓이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록 그대로 지금 토종 선발 중에는 박세웅 선수가 사실 좀 월등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BFA로서 뭐 아주 큰 금액으로 계약도 해주고 하는 뭐 그런데 결국에는 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등판 쉬지도 못하고 많은 등판을 하면은 피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144경기에 사실 박세웅 선수처럼 3선발을 하게 되면은 올해 2선발로 했죠. 2선발로 하게 되면 쉼없이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 아마 한 시즌에 32경기 정도 등판이 되거든요. 예. 참 109 던지면서 32경기를 등판한다는 그 분명히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더워지기 전에 또 한번 어떤 휴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요. 예. 팀이 워낙 지금 또 어려운 시기고 지금 현재는요. 이걸 투수 코치나 감독이 잘 의논해서 뭐 박세웅 선수뿐만 아니고 뭐 데이빈슨 선수야 아직까지 뭐 많은 어떤 투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박세웅 선수만이라도 좀 휴식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게 박세웅 선수 컨디션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목요일 경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3과 3분의 2이닝, 안타 10개, 홈런 2개, 볼넷 4개, 9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날 한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엔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날 이제 현장에서 중계를 했는데 예. 올 시즌 던지는 어떤 경기에서 구위 자체가 그날 제일 나빴습니다. 제일 빠른 볼이 147km 정도 나왔고 또 거의 140 초반에서 중반을 기록하는 투구였거든요. 네. 결국에는 변화구도 좀 더 위력적이고 타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려면 빠른 볼에 어떤 위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빠른 볼의 위력 자체가 감소되면서 네. 뭐 변화구도 스트라이크 존으로 좀 좁아지고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좀 어떤 ABS에 대한 조금 뭐 신경질적이진 않았지만은 ABS가 조금씩 벗어나면서 볼볼 하니까 역시 투수가 조금 흔들리는 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감보아 선수 빠른 볼, 데이비슨 선수가 빠른 볼의 어떤 위력을 좀 최근에 떨어지면서 네. 그 위력을 좀 찾아야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아주 강력한 투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데이비슨 선수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선발 투수들이 참 잘하던 선수들도 구위가 좋던 선수들도 이렇게 좀 부진한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독님은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오시는지 좀 어떻게 해야 이런 부진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절에 야구할 때는 결국 연습량이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이제 멘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때는 뭐 정신력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진짜 연습량으로 좀 어떤 부진을 좀 탈출하려고 애를 좀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연습량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없는데 예. 결국에는 포수와의 어떤 믿음, 호흡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게 투수도 투수지만은 포수가 유강남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해 많이 뛰었지만은 그래도 뭐 최근에 어떤 김태형 감독의 조금 불만스러운 어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포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에 포수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롯데 주전 포수는 누구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투수가 조금 더 안정을 가지려면 포수가 진짜 좀 잘 끌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주전 포수인 유강남 선수가 1군에서 말소됐는데 유강남 선수를 내리면서 김태형 감독이 볼 배합 때문은 아니다. 볼 배합으로는 나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지만 그거는 내가 그냥 사인 내면 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유강남 선수의 볼 배합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볼 배합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물론 타자가 빠른 볼을 노릴 때, 변화구를 노릴 때, 요 양면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그걸 잘 피해서 이제 사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자가 빠른 볼을 노릴 때 빠른 볼 던져서 어떤 그 타자를 힘으로 좀 제압할 수 있는 구위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딱 코너 가는 제구력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유강남 선수가 생각할 땐 좀 억울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의 어떤 능력치 때문에 포수의 능력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포수 능력치 때문에 투수의 능력치가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유강남 선수가 롯데에 와서 좀 볼배합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조금 운이 안 따르는 뭐 작년 시즌, 올 시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자신 있게 투구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볼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강남 선수 요번에 이제 등록 말소는 됐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지적들 뭐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 게임은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가 요번 이제 엔트리 말소되면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투수리들 좀 잘 했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 KT, SSG와 원정 경기가 이어지는데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결국에는 이제 중위권 싸움입니다. 게임 차도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게임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이제 순위 싸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에서는 지금 현재 투수 타가 다 좋지는 않지만은 투수들이 좀 분발해서 요 중위권 이 순위 싸움 게임 차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면을 좀 봤을 때 이 관중이나 팬분들이 좀 그런 면을 보고 응원을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MBC 엄종석 야구 해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